우리는 언젠가 이 장면을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역사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한 명의 축구 선수가 공항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그 순간 한 나라의 감정이 멈춰 섰습니다. 출국장은 늘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이지만 그날의 런던 공항은 달랐습니다. 웅성거림 대신 숨죽인 침묵이 흘렀고 일상적인 여행의 소음 대신 감정의 무게가 공간을 눌렀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에 4,000명이 넘는 팬들이 공항을 가득 메웠고 손이 떠나지 마라는 외침은 활주로 끝까지 메아리처럼 번져갔습니다. 이것은 이적도 아니었고 단순한 작별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상징이 잠시 등을 돌리는 순간 영국 축구가 흘린 집단적 눈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날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지 팬의 숫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총리가 직접 공항으로 나왔다는 사실, 주요 언론들이 정치 뉴스보다 이 장면을 앞세워 보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손흥민의 출국은 스포츠 뉴스를 넘어 사회적 사건이 되었고 런던은 물론 영국의 저녁 시간 전체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한 명의 축구 선수에게 국가의 시선이 집중되었는가? 그 답은 단순히 골이나 트로피에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손흥민이 다시 토트넘의 문을 통과하던 순간부터 이미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그날 런던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환호도 요란한 음악도 없었지만 토트넘이라는 이름에 켜켜이 쌓여있던 기억과 감정은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잊히지 않았고 돌아왔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은 패배가 아니라 사랑했던 이름과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방문은 바로 그 잔인함과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감동이 교차한 시간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공식 발표보다 앞서 그는 팬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말보다 긴 침묵으로 작별을 대신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팬들은 박수를 치면서도 쉽게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료라는 사실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그저 뛰어난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클럽의 얼굴이었고 주장 완장을 찾던 리더였으며 수많은 팬들에게는 토트넘을 사랑하게 만든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런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영국 언론이 선택한 단어는 위미심장했습니다. 복귀가 아니라 방문. 하지만 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문이 결코 평범할 수 없다는 것을. 손흥민이 떠난 이후 토트넘은 경기력 이상의 공백을 겪고 있었습니다. 득점 수치나 전술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사라졌고 그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훈련장에 들어서던 날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오래 비췄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에는 분명히 감정이 남아 있었고 익숙한 복도와 스태프, 라커룸의 냄새까지도 모두 과거의 일부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 한 명 한 명과 포옹을 나눴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짧은 포옹 속에는 수년간 함께 흘린 땀과 좌절, 환희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주장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과의 재회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왜 그가 떠나야 했는지, 왜 다시 돌아올 수 없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은 재결합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다시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토트넘 내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손흥민이 떠난 이후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손실을 겪고 있다고. 그것은 유니폼 판매나 스폰서 가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훈련장의 분위기, 경기 전후의 긴장감, 위기 상황에서 팀을 묶어주던 보이지 않는 중심, 바로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평가였습니다. 손흥민은 말을 많이 하는 리더는 아니었지만 존재 자체로 팀을 하나로 묶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가 공식 행사보다 비공식적인 만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스태프들을 따로 불러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 과정에서 눈물을 보인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스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는 떠날 수 있지만 사람이 남기는 흔적은 남는다. 손흥민은 그런 선수였다. 이 말은 이번 방문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떠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식 일정도 구단의 공지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공항으로 모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수는 순식간에 수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까지 팬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표정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떠나지 말라는 외침은 감정의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은 바로 손흥민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다른 이름과 다른 방식으로 다시 불릴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짧은 방문과 긴 이별은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전설이란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그리고 이별 이후에도 전설은 계속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면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기록으로 설명되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한 클럽의 감정을 움직였고 한 도시의 시간을 멈추게 했으며 축구가 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지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날 런던의 공항은 출국장이 아니라 기억이 모이는 장소였고 사람들은 한 선수를 배웅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떠나보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오래 남을 것입니다. 골 장면보다, 트로피보다 더 깊은 곳에. 이제 시선을 잠시 대서양 건너 유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어젯밤 북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는 유럽 축구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위한 개인 헌정식이 열렸고 그 감동과 충격은 단숨에 대서양을 건너 뉴욕의 MLS 사무국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원래 유럽 대항전, 특히 우에파가 주관하는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는 상업 규정과 연출, 경기 외 행동에 있어 철통 같은 규율로 유명합니다. 데이비드 베컴이나 가레스 베일 같은 전설조차도 다른 구단 소속 신분으로 친정팀 경기에서 공식적인 개인 행사를 갖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킥오프 직전 센터서클에서 마이크를 잡는 일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트넘과 우에파는 그 강철 같은 규칙을 단 한 명, 손흥민을 위해 깨뜨렸습니다. 6만 2천여 명의 관중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을 참으며 여기는 영원히 나의 집입니다라고 말하던 손흥민의 모습. 그 장면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규칙을 초월한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해석한 인물은 다름 아닌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상 유례없는 연속 우승을 이룬 그가 기자회견에서 무려 10분 가까이 이 손흥민 이야기를 이어간 것 자체가 이미 상징적이었죠. 펩 감독은 자신의 트로피와 손흥민이 받은 사랑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트로피들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차갑습니다. 진열장에 놓이면 먼지만 쌓이죠. 하지만 손흥민이 받은 사랑은 심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뜻하고 그리고 영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이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승 기록만으로 평가되는 선수가 아니라 축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증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적 하나가 리그를 흔들고 규칙을 바꾸고 역사의 방향을 틀어놓는 것이겠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손흥민과 관련된 가장 최신 소식과 현지에서만 들을 수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